저기 지금은 저기 이재명하고 한동훈이하고 이렇게 기세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동영상들 계속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가 한 요번 주, 그렇죠, 다음 주 초부터 제가 하루에 보통 2편 이상씩 꼭 올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죠. 전에는 보통 2, 30분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분 정도로 해서 일찍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은 기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사주 해가지고 갑진년 해가지고 4월 10일 날 총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가 이 갑진년 되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갑진하면은 그 얘기 또 천부적 또 얘기하면 갑진하면은 갑경충이 돼요. 갑경충이 돼가지고선 이 갑경충이 돼가지고 무슨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신자 이게 지지 갑진의 진토 세우는 자진합수되고 진진자영이 돼요. 그래가지고선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진진자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좌충수 든다, 고립수 된다, 물귀신 작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은 그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남들이 모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그 애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거기서 대개 이제 또 자충수를 둬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특검법이 28일 날 저기 되면 오죠. 그러면 15일에 윤석열은 그걸 또 거부권을 또 해요. 거부권을 또 오면 거기서 이제 그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자충수를 둬가지고 그냥 쾅 저기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힘당에서는 뭐 그게 뭐야 이렇게 막 악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을 뭐 이렇게 뭐 이용하려는 하는 그런 식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윤석열이는 그 지금의 한동훈하고 같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안 까집었었나요? 그뭐 박명순가 뭐저 이제 했던 사람 저 특별 검찰위원회 그 정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더 까발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박근혜를 골탕 먹여가지고 탄핵해가지고선 깜빡까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걸 죄가를 그때 받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요, 그 인간 보고 자기 헌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 때 올리고 했지만 이 세운을 보면은 이 친구가 그 4월 달에 대개 이제 고립수가 와요. 고립수 와가지고서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지나다면 10월 달 갑술이 오는데 이게 위아래로 진술충, 갑경충이 와가지고선 10월 달 되면 무슨 변고가 일어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지나가지고선 이렇게 그 탄핵 이렇게가 되면 하는데, 또 내년 갑진년에 주요기가 삼풍고 해가지고 내부 반란을 이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자충수 두고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재해를 붙이면은 일부 이렇게 국힘당에 한 2, 30명이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특검을 넘어가게 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안 해도 고립쓰고 해도 이게 자충수 둔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때 이제 10월달 되면은 이제 4월달에 과반수 못 넘기면은 윤석열은 또 골탕 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자면은 10월쯤에는 이렇게 김건희 특검을 통해 가지고선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 최순실 해가지고 그거 똑같은 조건 가지고 탄핵을 걸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엔 10월달 탄핵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탄핵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그 국힘당의 그 당선 때 2, 30명 이렇게 확 넘어가가지고서 200석이 넘게 해가지고 찬성에 넘어가면은 그 윤석열은 쉽게 말하자면 저기에요. 이렇게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매스컴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윤석열이가 탄핵된다 이런 식의 저처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인가 어디 거기 또 넘어가지고 6개월인가 끌잖아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옛날 황교안처럼 대통령 하겠죠. 그러면 내년 그 10월달 그 6개월 지나 내년 2, 3월 4월 달 되면 또 이렇게 대선이 있게 돼요. 대선이 있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추세를 보면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이렇게 이제 힘싸우는 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희룡은 내년 후년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렇게 식상 재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한동훈 원희룡이는 좀 이렇게 탄력을 좀 시기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윤석열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내년 갑진년 됐을 때 이재명은 어떻게 되고 한동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로 맨날 갑진 을사로 넘어갔을 때 심의 세력은 우리나라 심의 세력은 이재명과 한동훈을 의시한 세력으로 이렇게 두 파벌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처럼 명리하는 사람 명확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오늘도 뭐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볼 때 뭐 7% 오르고 뭐 윤석열이 몰라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중도층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동훈이 참신하다 이렇게 해서 쏠려가는 그 초기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이렇게 한동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는 이제 1월 달에는 승승장은 잘 나가요. 지금 용이시니까 잘 나가죠. 그러다가 언제면은 2월, 3월, 4월, 그러니까 2월, 3월 되면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상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많이 뺏겨요. 뺏겨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제가 동영상 올렸어요. 게다가 4월달 되면 한동훈은 상당히 버겁고 힘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적이 돼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무진월, 갑진년에 이렇게 축진파되고 진진자형, 진해원진 이렇게 돼가지고 지지가 상당히 안 좋게 와요. 단순히 신금만이 그 진토하고 합의돼가지고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하 직원들, 밑에 사람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한동훈이한테 많이 이제 쏠려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기 한동훈 사주도 그렇고 갑진년 힘들어요. 윤석열도 힘들고. 그리고 이재명이 뭐냐 갑진년 이렇게 가면은 이 친구가 뭐 유진학금 돼가지고 신자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관왕 신앙 쪽으로 딱 이렇게 가버립니다. 갑진해가지고 신자진해가지고 수정이 많이 오면 이게 이 갑토 이 갑목이 이 사람을 겁재고 하는데 이게 되게 세져요. 그러면서 동시에도 이게 관인생생에도 지지 따고 오면서 이렇게 관왕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주체가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갑목을 해가지고 등락해서 자기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 갑진년 한 해 동안에 이 친구가 되게 탄력을 받고 힘을 쓰면서 가요. 근데 언론에게 가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탄핵을 갖게 되고 하는 10월달 되면은 한동훈이는 또 이렇게 그 대항마가 차선책으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대마로 대신 저기로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10월달 또 팍 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싸우는 형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을사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을사년 넘이 할 때 뭐냐면은 을사년이 가면은 이게 재명이한테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정이 많은데 이게 일단은 사유축 돼가지고 저기 하면서 이렇게 오고 이 같은 게 저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일단은 신강한 사주에 같은 이제 관왕 신앙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일단은 경쟁은 치열해요. 그러니까 빛과 막강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그 식신상과는 관상하고 반대라고 하는데 이게 사유 합의돼서 와버립니다. 이게 사신합주 이렇게 돼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자기한테 관인상경 쪽으로 쭉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동훈은 뭐냐 을사 이렇게 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을사년이 되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일단은 간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겉으로는 되게 적이 돼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자기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 갑니다. 근데 이 사화는 이 친구한테 저기 이렇게 상관이기 때문에 사측 합금돼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데 사회충이 되어가지고선 크게 변동 이동수가 오고 뭐 그런 식의 오고 사신합수 돼가지고선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신약한테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을사년 다시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싸우는데 제가 보면 막장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장막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겠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조금 뭐 가설적인 명제지만 을사년에 이렇게 다시 대선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이제 보궐선거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식의 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한동훈이가 이기냐 이재명이 이기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막장막하다. 지금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을사병호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이렇게 꼬로로 이렇게 운이 이렇게 끼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냐면은 탄핵하고 가고 했으니까 이재명 쪽에 약간 힘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인적궁합을 딱 보면요. 의뢰하고 이제 본래 인적궁합이라는 게 을의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친구는 이재명이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뜨는 눈이에요. 반면에 이재명이는 한동훈이 때문에 가라앉는 눈이라 그래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은 한동훈이가 이겨요. 그런 식의 인적궁합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왜냐면 한동훈은 신약간 등락계갑 사주를 해가지고 갑을 목성이 오면 이 친구는 이게 승승장을 잘 나가는데 이제는 신강사지 이 갑목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목성이 오면은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한동훈과 이재명이 둘이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이기는 사주입니다. 한동훈이가 이기는 사주예요. 근데 을사년 심의 균형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약간 이재명 쪽으로 끼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